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 방역 세부 지침 공개했는데요. 앞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공이용시설도 개방된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생활 속 방역 수칙을 공개했는데 그 일상생활에서의 그 필수 영역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지침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개인 방역 지침 그리고 공동체 방역 지침 어떤 원칙을 네. 제시했고 이 원칙을 각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부 지침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예. 물론 이제 발표할 때 이거는 그 최종 지침이 아니고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초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누구든지 특히 이제 국민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각계각층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도 이것을 보고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업무, 일상, 여가 이렇게 나눠서 또 이제 일할 때,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예. 여행할 때, 여가할 때 이렇게 이런 그 방역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꼭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일상과 방역의 조화. 그러니까 지금 위험성이 없어져서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예. 아직은 그 우리가 위험성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일상과 방역을 조화를 할까에 대한 어떤 고민 끝에 나온 안이다. 요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침은 사실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 준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실효성 확보에 대한 어떤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면 쉰다라는 수칙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제재 방안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는 권고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각 시설별, 지역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둘 것인가, 행정명령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역시 지자체별로 또 각 사업장별로 좀 차이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픈 사람들은 이제 출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의심 그 감염병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환자를 돌보시는 일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미치는 파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회사나 고용주가 오히려 아픈데도 출근하는 사람을 이렇게 페널티를 거꾸로 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도화가 안 되어 있지만 또 사업장을 책임지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출근할 때 증상이나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면 3, 4일간 휴식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뭐 선별 검사를 조금 먼저 일찍 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감염병 위험성이 높은 바이러스 양이 높다가 3, 4일 지나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좀 쉬면서 선별 검사도 같이 좀 병행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좀 사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아픈 사람들은 좀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회사 전체로도 이로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장병들의 외출 통제가 시행 중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부분적으로 좀 해제가 돼서 물론 저희가 이제 생활 방역 수칙 같은 거 여쭤보면 여러 가지 좀 등호반복이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장병들 중심으로 보면 이제 외출 후에 PC방을 간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이제 뭐 술집을 간다든지 여러 이제 밀폐된 그런 밀집 공간들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이런 데에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어떤 생활 방역 수칙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당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군에서도 이제 그 장병들 외출을 이제 허가해 줘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좀 확진자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지역 위주로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출 중에도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사전에 교육도 하고 또 다녀와서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PCR 검사도 하고 격리도 하고 이렇게 지침을 밝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 안전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지역에 다 위험하다고 간주하고 외출을 하셔야 되겠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
또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뿐만 아니라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출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때,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이건 장병이 뭐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그 시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발표된 세부 지침처럼 충분한 간격도 띄고 정기적으로 소독과 환기도 하고 예. 증상자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뭐 장병들이 이용하게 될 무슨 뭐 노래방, PC방 이런 데서 잘 지켜지는 것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지 군도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다소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대학 절반이 이제 5월에 오프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어왔는데 사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비교적 뭐 이동 경로도 좀 자유롭고 넓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개학 좀 이르다고 보시진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개학하고 또 개강을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는 주로 유초중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제 그 유초중등 학생은 아무래도 학교 통제가 좀 잘 될 수 있는 것에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는 좀 물론 학교 당국에서 어떤 강의실의 어떤 거리 띄우기 또 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방역 수칙을 학교 내에 적용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대학생들은 또 이제 학교 밖 활동들도 또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학교 밖 활동은 어떻게 좀 제한할 것인가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각 대학별로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고 학교 밖 활동에서 어떤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은 역시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 총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 보건소를 이용해서 뭐 어떤 그런 집합 검사를 그 좀 고위험 다중 접촉력이 의심되는 무증상 학생들에게 적용한다든지 예. 좀 학교별로 좀 방안을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싱가포르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그 섣부른 개강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미국 뉴욕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항체가 생긴 인원이 실제로는 무려 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확진자 통계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우선 그 뉴욕주는 이제 물론 후반에 검사를 많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이제 상당수의 지역 감염이 이제 전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확진자를 통해서 검사하는 그 확진 건수가 실제 감염 건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좀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이제 항체 검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PCR 검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염률 그러니까 일부만 검사한 거기 때문에 20%가 이제 뭐 14%에서 또 20%가 감염됐다고 말하기는 좀 성급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무증상으로 이미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선별 검사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 감염자의 굉장히 일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지금의 10,000건의 어떤 확진자 통계가 어느 정도 실제 감염자를 잘 반영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어떤 표본 샘플을 채취를 해서 예. 그래서 항체 양성률을 좀 봐서 이제 전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항체 양성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걸 추정하게 되면은 예. 10,000명과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그 지역사회 어떤 항체 검사율은 뭐 지금 아주 시급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면서 방역 당국에서도 그런 지역사회 조사를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의 어떤 항체 양성률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제약업체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길리어드 측은 이게 임상시험 이제 초기에 종료됐기 때문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양측의 주장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네, 그 길리어드사의 그 렘데시비르는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어떤 동정적 사용을 통해서 61명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고하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무작위 이 이중 맹검 실험법을 그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중국 베이징 중심으로 그런데 그 코로나19 유행이 조기에 종료돼 가지고 임상시험 대상자를 다 모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렘데시비르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은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그 두 군이 이제 비슷해야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치료약인지 가짜약인지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맹검법이 필요하고 이렇게 잘 설계된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 이제 시험이 그 조기에 종료됐기 때문에 우리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거는 우리가 동정적 사용에 대한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환자분들이 임상시험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적으로 쓸 수 있는데 포함을 시켜서 실제로 효과가 어떤지 이제 보는 분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전체 중증 환자 중에서 사망률이 한 13% 정도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연구만 가지고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은 뭐 이분들이 좀 중증도가 낮았다던가 투약 시점이 좀 늦었기 때문에 좋아질 사람들은 뭐 안 써도 더 좋아질 수 있었다라든지 그래서 지금 나온 연구가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연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번에 효과가 없다고 했던 것은 이제 중국에서 하려던 연구가 이제 초기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나온 지적인 것 같습니다. 렘데시비르에 대한 효과 과연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일단 그 내막을 좀 들여다봤고요. 유럽에서는요 코로나19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부 국가들은 저희가 뭐 매일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제한 조치들, 뭐 봉쇄 조치들, 이동 제한 같은 것도 단계적으로 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출구 전략으로 마스크 의무화 이 부분이 또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동안 이 마스크가 이 코로나19 감염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좀 논란이 많았고요. 그동안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뚜렷이 증명된 연구가 없었던 상태였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마스크를 쓰면 좋은데 마스크가 부족해서 사실은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쓰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사람들, 특히 의료진이나 취약계층이 먼저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권고가 못 됐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실제로 전 국민이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 현실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을 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그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도 있어서 일단은 마스크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없겠고 여러 가지를 다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완화를 했을 때 감염이 얼만큼 늘어나는 것인가를 빨리 알아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억제 정책을 어느 정도 풀 때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를 보려면 사실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를 충분히 조용한 전파를 빨리 찾아낼 자신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검토도 이 그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데 결정하는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짝 저희가 싱가포르 얘기를 했는데 싱가포르가 지금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보다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섣부른 개항, 뭐 이주민 기숙사 관리 소홀 이런 부분들이 화근이 됐다는 분석들인데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봉쇄를 연장하는 조치에 이제 싱가포르가 들어갔습니다. 좀 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강력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 싱가포르 사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좀 섣불리 했을 때 이제 집단 감염이 일부 발생을 했었고요. 또 지금 또 대부분의 어떤 확진자분들은 이주 노동자 거주지 중심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 외국 이주 노동자 수가 30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중에서 20만 명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사는 기숙사 한 방에 여러 명이 살고 이런 취약한 시설에 이제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감염자가 생기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상태가 되겠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그럼 이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지를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좀 확진자와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분리해서 예. 또 다른 데 이렇게 거주 시설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뭔가 좀 감염이 좀 취약할 수 있는 집단 계층이 있는지 좀 예.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이제 어떤 쪽박촌이라든지 좀 집단 거주 여건이 좀 취약한 또 이주 노동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는지 예. 잘 살피면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밖에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좀 우리가 좀 잘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분산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감염 차단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감염된 분들과 접촉자를 찾아내서 일단 격리를 시키고 접촉되지 않은 나머지 이주 노동자들은 다른 데 격리시켜서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거리를 두게 한 다음에 예. 이쪽에서 유행이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좀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칠레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격리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쎄요, 아까도 그 한인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초에 좀 답답하다. 왜 그런 결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디를 막으면 또 한쪽이 또 튀어오르고 이런 방식의 방침이 좀 불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칠레의 어떤 그 국가적인 특성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 효과가 없다고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왜 예. 이렇게 했을까? 아마 나라 지형 자체가 이렇게 예. 남북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또 예. 수도 같은 데는 좀 인구 밀집도가 높지만 예. 또 인구 밀집도가 적으면서 확진자 발생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각 지역 간에 또 별로 이렇게 이동 왕래가 많지 않다면은 예. 그 지역별 이런 격리를 좀 차이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격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이 전파를 막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런 이해가 없이 왜 우리만 이렇게 차별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좀 실효가 떨어질 수 있고 예. 말씀하신 한쪽을 억제하면 또 다른 데 풍선 효과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어떤 특성과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독특했던 게 칠레가 완치자들을 대상으로 면역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면역증 발급의 효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격리 중에 있지만 일부 그 격리를 좀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겠다라는 고민 끝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인구 칠레가 1,800만 명 중에 현재 10,000명 정도고 이제 그 중에 이제 2번 PCR 검사에서 음성 나온 사람이 한 4,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수 중에 이런 그 면역증을 가진 사람들의 효과가 얼만큼 있을까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고민이 이제 PCR 2번 음성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항원이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의 항원이 감염성이 있는 것은 아직은 발견은 못했다라고 예. 좀 신중하게 보고는 있지만은 예. 일단은 그 PCR 음성 나온 분들이 진짜로 이제 감염력이 없는가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항체가 충분히 있다,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다면은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PCR 검사 2번 음성 나온 분들에게 면역증을 준다라는 것은 조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남미도 이제 일부 국가들이 이런 코로나19의 여파를 겪고 있습니다만 봉쇄 완화 정책을 또 펴고 있어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제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그럴 것이고 꼭 중남미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오히려 이제 너무 성급한 봉쇄 완화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제와 방역의 어떤 중간 적정한 평형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숨긴다고 감춰질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얼만큼 충분한 방역 준비가 되어 있고 재유행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지 또 의료시설의 시스템이 얼만큼 받쳐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고려해서 예. 경제적인 조금 섣부른 조금 작은 어떤 목표 때문에 또 오히려
큰 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그 나라의 어떤 보건 의료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다시 그 봉쇄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때 예.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 국민들이 얼만큼 잘 협조하고 따를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뉴노멀이라 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이제 산업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어떤 이런 행태 변화 이런 것들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예. 모아서 오히려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